네, 첫 번째 순서로 책 음원 발표회 진병숙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진병숙입니다. 어, 네, 제가 음원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제가 들은 오경아 리더님의 음원을 듣고 소감을 나누자고 합니다. 어, 오경아 더브 다이아몬드 님이 자기소개를 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축복의 통로 더블 다이아몬드 오경아입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그걸 들으면서, 저도 저렇게 하면 소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축복의 통로 더블 다이아몬드 진병숙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음원을 들으면서 제목이 뭐냐 하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셨어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치약을 알면 치약만 알고 세제를 알면 세제만 보이는 것처럼 어, 진짜 아메의 많은 것을 공부해서 아메의 지식을 넓혀가야겠다는 생각을 이 음원을 들으면서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메를 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고민하라고 하는 말에 저 역시 아메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그런 다시 고민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 음원을 듣고 제가 어, 우리 아메이는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현실 점검을 하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 현실 점검을 통해서 저도 5년 후 혹은 10년 후를 한번 고민해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역시 5년 후에 퇴직을 앞두고 아메의 가치를 다시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는 이 어머니였는데요. 우리는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어, 다들. 근데 이 은퇴를 해도 이 끝이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찾게 되면 바로 그것이 아메이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메이 사업은 일은 끝나는데 돈은 계속 나오는 자산 소득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아메이 사업이 좋은 것 같아서 그런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으면 하는 거는 이 음원을 들으면서 제가 더 아메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우리 아메이는 진짜 좋은 쇼핑몰이고 또 혜택을 많이 주는 쇼핑몰이잖아요. 그죠? 사업의 기회까지 주는 쇼핑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메이 쇼핑몰을 가지고 진짜 어, 끝이 있는 일로 연결을 해봐야 되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거 오경아 리더님이 하신 말씀이 사업자를 발굴할 때 제가 참 많이 도움이 된 게 이 말씀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반드시 3번에서 6번까지 미팅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아메 비즈니스를 건장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복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그게 생필품이라고 했고요.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쇼핑몰에 머물지 말고 소비가 수입으로 이어지는 아메이 쇼핑몰로 갈아타는 일이 아메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아메이를 하다 보면 아메이를 말리는 이유를 이분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주는 설명을 했는데 그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아미를 하면 나는 뭐 내성적이라서 못한다, 많은 사람이 없다, 뭐 나는 뭐 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다단계에 대한 편견 이런 4가지를 하면 이 단점을 그 장점으로 바꾸는 말을 했는데 그게 와닿았어요. 성격이 내성적임으로 인해서 좀 더 신뢰를 주더라는 그런 장점으로 바뀌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으로 바뀌었다 하고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단점에서 좀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장점으로 바꾸게 되었고요. 다단계에 대한 편견은 진짜 아메를 만나게 되어서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만나게 됐다는 그런 장점으로 그렇게 해서 암의 장단점을 잘 설명해 줘서 그게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얘기 하셨냐면은 이 고정된 시간에 적금을 들라 하는 그 말이 어, 포인트인데요. 우리는 남은 시간을 암에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그 남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정된 시간을 적금을 들어서 그 암의 비즈니스에 올인하라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진짜 기억에 남더라고요. 보통 시간이 남으면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시간에 적금을 넣어서 시간을 투자하라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 계획을 세우면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잖아요. 그때마다 리셋을 잘하라는 거. 성공한 사람이 리셋을 잘한다 하더라고. 3일마다 작심하고 미팅 사수하고 아멘은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씀했었는데 그래서 정말 고정된 시간에 적금을 들고 시스템에 참여하는 게 우리 아메 사업의 성공의 비법이라고 했고요. 오늘의 또 한마디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오경아 더블 다이몬드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이 아메 사업을 알리려고 하지 말고 알려고 해라.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아메 사업 기억을 좀 들으면은 누구한테 가서 알리려고 하잖아. 그죠? 그렇게 급하게 알리려고 하기 전에 알려고 해라. 좀 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막 여기저기 알리려고만 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해보고요. 진짜 좀 더 알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 업문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본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 진짜 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리더님들도 오경한 더블 다이아몬드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사업에 많은 성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꼭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 제품 감동 사례 이문숙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네, 대구에서 사업하는 이문숙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제품 감동 사례는 일루미네이팅 세럼입니다. 자, 자료 띄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장이 띄워졌네. 관리를 받아도 반복되는 기미 잡티의 호흡을 끊으려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 우리가 보통 화이트닝 이렇게 미백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아도 진피 안에까지 있는 멜라닌은 사실 이렇게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피부 화이트닝을 받아도 또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수분 멜라닌까지 표적하고 겉으로 드러난 색소 침착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 안에까지 있는 수분 멜라틴 늘 표적에서 없애주는 굉장히 효과가 뛰어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10년간의 연구로 이런 사이티딘 콤플렉스 요 세 가지가 굉장히 미백에 뛰어나다고 합니다. 저도 이 제품을 어, 한 통을 쓰는데 굉장히 피부가 한 톤 업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 특허받은 사이티딘, 비타민C 유도체, 나이아신, 아마이드 요 세 가지가 아주 피부를 놀랄 정도로 빨리 미백 효과에 뛰어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멜라닌 색소 감소가 53%로 하는데 저는 한 75%, 80%까지 미백 효과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감온도 상 그렇게 느껴지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종 자체도 이 품종을 재배하기까지 7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유트리라이트가 독자적으로 재배해서 독자 추출법까지 개발해서 7년을 기다려서 얻은 이 유트리라이트의 아이리스가 광채에 뛰어난 제품이라고 합니다. 어,
유효 성분 파기를 줄인 광채 성분을 추출해서 피부를 굉장히 광채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은 느끼셨지만 요걸 바르면 굉장히 흡수가 빨라요. 싹 흡수가 되면서 바르고 나면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얼굴이 반지리리하게 빛이 나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바르면 피부가 빛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굉장히 좋아지고 만족도는 100%인 것 같습니다. 예. 색소 침착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타겟팅하는 표적 관리. 그래서 피부가 아주 맑고 또 투명한 피부가 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피 안에 있는 멜라닌 색소 침착을, 어, 못하게 방지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미 잡티를 생성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또 피부 표면에서 이미 올라와 있는 멜라닌, 이미 진행된 색소의 침착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고, 인체 적용 시험으로 확인된 요 6가지가 미백 지표에 굉장히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피부 노란톤, 나이가 들면 피부가, 많이 노랗게 되죠. 이런 피부 노란이라든지 또 기미 잡티, 또 피부의 명도, 그렇게 톤이 저도 한 톤이 맑아진 것 같아요. 요새 제가 물론 그 더마닉을 계속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피부가 조금 보습도 많이 맑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톤이 이렇게 맑아지고 이렇게 얼룩덜룩한 게 아니라 얼굴 전체가 균일하게 피부 톤이 한 톤이 업이 되고 굉장히 광채가 나는 피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 투명도와 피부 밝기가 이렇게 6가지의 미백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봄이 되면 피부가 많이 까칠하고 또 건조하고 이런 효과가 나는데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농축이라 가지고 많이 바르지 않고 좁쌀만하게만 발라도 피부가 대반 광채가 나면서 촉촉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를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효과는 100%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잡채 때문에 늘 고민인데 써보고 싶네요. 네. 그 다음 순서 사업 설명 사례 조승주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승주입니다. 잠시만요. 어디가 빈노? 네. 공유되었죠? 공유 안 됐나요? 됐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적어 보았는데요. 저 사업 설명 대상자는 아메이 사업 초창기부터 알리고 계속 소비자 관리하고 미팅 초대하고 이래 했었던 그런 친한 언니인데요. 항상 퍼스널로 달아놓고 이 언니는 언젠가는 할 거다. 이리 생각하고 이렇게 알렸었는데 사업 설명 방법은 마이크로바이옴과 마이 웰리스랩의 비전을 통한 미래 준비와 그리고 주변에 이 언니가 되게 진짜 오지랖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 동생이나 어머니 건강 관리도 같이 도울 수 있고 암의 사업을 하면 같이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에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하는 도중에 그렇게 했고 제가 이 초창기 알렸다가 계속 고객 관리만 하다가 왜 이렇게 알렸냐면 왜 다시 사업 설명을 하고 미팅 초대를 이렇게 왜 했냐면 계속 제가 그냥 제 선입관으로 사업자를 고르고 아니 그러니까 뭐야 할 사람 안 할 사람 이런 것을 정해놓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초심으로 좀 돌아가자 해서 초창기 알렸던 그 언니한테 이젠 좀 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좀 4세대 안미가 시작된 거잖아요. 저희가 완전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팅 초대 겸 이제 제가 한번 했는데 이 언니가 너무 오지랖들은 원래 엄청나게 그 주변에 이게 오지랖을 벌릴 때가 많아가지고 약속 정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약속을 정해놨다가도 취소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근데 제가 그 오지랖을 발휘할 수 있는 미팅 초대를 제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미팅 초대를 해봤고요. 그리고 어, 그
3월 DBC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요. 그럼 온다고는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아미 사업을 계속 하면서 실수했던 점이 뭐냐면, 제가 사업자로 생각하고 있고, 그랬던 사람을, 어, 팔로우를 할 때 밀착해서 하지 않았구나. 그니까 오지랖이기 때문에 계속 뭐 이렇게, 이번에 바빠. 뭐 해야 돼. 요렇게 하면 그냥 계속 제가 그냥 에휴, 그래,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래갖고 또 한동안 놔둬버리다가 또 나중에 또 그 언니가 또 항상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또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시간만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냥 이 언니를 진짜 미팅 초대까지 해서 밀착해서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3월 DBC 초대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언니가 3월 DBC부터 저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진짜 제가 이 언니뿐만 아니라 사업 초창기에 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명단을 좀 적어서 다시 이렇게 미팅장,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활용을 하는 그런 초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중에 이 언니를 먼저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3월 DBC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잘 후원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월 DBC에서 반가운 얼굴 꼭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제품 강의 신한익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신한익입니다. 제가 감기가 살짝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 공유하면서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제가 요즘 제가 암에 시작하고서 몇몇 이렇게 암 환우분들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는데, 예,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들이 비슷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먹고 프로틴을 먹으면서 금방 좋아졌다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급격하게 이제 나빠지는 것들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제가 이제 굉장히 또 관심이 있는 분이 암이 걸려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알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다 암은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사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 몇몇 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생각 외로 많아지고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개념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암은 대사 질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대사 질환 속에 숨은 뜻은 암은 그 미토콘드리아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마이웨일스 랩을 하면서 이제 대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스코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뚱뚱하기도 하고 대사 점수가 굉장히 좀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몸속에 어떤 미토콘드리아들이 잘 활동이 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것은 뭐냐면 내 세포 내에서 있는 내 세포 내에 있는 어떤 조직입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는 세포핵이 있고 그리고 세포 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세포 한 개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 그리고 난자에는 만 개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30조 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략 1000개 정도 있다고 하면 30경계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분을 빼고 세포의 질량의 한 50%를 차지하는 게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를 보면 이렇게 라지에타 그릴같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우리 몸에서 있는 음식물을 먹고 대사를 하면서 열 에너지 생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지에트처럼 표면적을 넓혀서 에너지 전달을 잘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발전소라고 불리고 근육 내 심장, 신장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일수록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에너지 공장이 미토콘드리아인데요. 그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화된 영양소가 세포로 들어가고 미토콘드리아는 이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에 약 1000개가 존재하고 마치 작은 화력발전소처럼 몸 전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작은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효능이 떨어지면 사망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얻지 못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고 집중하고 살아가고 오늘같이 미팅을 참석할 수 있는 필요한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와 열 생산을 담당하며 기력과 체온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왼쪽에는 뭔가 병약해서 힘들어하는 세포가 있고 그 안에는 그런 세포가 있고 또 건강하게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는 그래서 애들 보면 막 지칠지 모르잖아요. 지침없이 막 뛰다니잖아요. 그게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기능 저하가 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약해지면 당연히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추위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위에 더 약해지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항암 치료 같은 거 하신 분들이 사실은 항암 치료를 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라든가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암세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정상적인 세포들이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굉장히 많이 받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어, 어, 그 항암 치료하면서 폐혈증이나 이런 걸로서 돌아가신 분이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기능 전환해서 기력이 약해진다. 보고 미토콘드리아와 암이라는 관계를 좀 보면 그 이제 조금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암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알고 있으면 극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면 그 미토콘드리아 손상되면 그거를 스스로 이제 그 자가 포식하죠. 이렇게 죽여서 스스로 제거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돌연변이가 일으키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돌연변이라고 하는 이제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아니면 대사 질환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으로 발현이 안 되면 암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문제가 생기게 암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왼쪽에는 정상세포고요. 오른쪽은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들은 암세포에 세포액이 하나가 있고 암세포는 하나 이상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양이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이제 그걸 둘러싼 세포질이 있는데요. 많은 경우 암세포는 대사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그 핵심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저하입니다. 미토콘드리아와 암의 연관성인데요.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 독성 물질이 쌓이고 변이가 발생해 암세포로 발전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대는 이러한 대사 이상으로 인한 암이 생기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또 이게 다라고 이렇게 대사 질환이 무조건 암의 원인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사 치료를 한다는 것은 암을 대사 질환으로부터 보는 관점은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스폰서님 그 림프 디톡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깊게 들어가보면 결국적으로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그림인데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암이 그러니까 그 DNA에 의한 질환이 아니고 대사질이라는 걸 표현하는 그림인데요. 왼쪽에 빨갛게 된 게 이제 정상세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암세포가 있는데요. 이 암세포의 그 세포핵을 정상세포로 바꾸는 거죠. 바꾸면 예를 들면 그 DNA가 원형이라면 그 세포액 때문에 다시 분화돼서 새로 만들어지는 거는 정상적인 세포가 돼야 되는데
이들이 다시 암세포가 된다고 해요. 결국 뭐냐면 세포의 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정상적인 세포에다가 암세포의 세포핵을 넣어 놓더라도 그게 분화되면 정상적인 세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렇게 암은 DNA가 문제가 아니고 세포 질 또는 미토콘드리아가 문제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포가 이제 대사를 하는 종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암세포는 어떻게 움직일까를 좀 이해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성적으로 우리 세포는 산화적 대사가 있고 발효 대사가 있습니다. 산화적 대사라는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에너지를 태워서 ATP라는 에너지원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 포도당 한 개 분자가 들었을 때 36개에서 38개 정도의 ATP가 생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효율이죠. 포도당 한 개가 36개, 38개가 되니까. 그리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암세포는요, 발효대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세포질이 에너지를 만듭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 한 개를 열면 두 개의 ATP가 생깁니다. 굉장히 효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산과 에탄올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저효율적이고 단기에 빠른 에너지 필요 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정상적으로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세포질을 통해서 산소가 필요 없는 발효 대사를 한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원시적인 세포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낸 게 위복을 한 사람인데요. 그 내용을 좀 읽어보면 암세포는 산소가 충분한 환경에서도 주로 해당 과정을 통해 ATP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 포도당을 빠르게 소비하고 피브로산을 저산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신 분들이 가장 마지막에 돼서 돌아가실 때 보면 굉장히 그 악액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이제 그 탄수화물을 다 고갈시키고 바싹 말라서 돌아가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해당 과정은 포도당 1개가 2개가 되기 때문에 낮다는 거고 암세포는 포도당 섭취율을 극치로 증가시켜.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 타운우들을 도와줬을 때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보면 아이스크림, 콜라 이런 걸 엄청 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암세포가 포도당을 엄청나게 빨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와 세포 성장에서 충분히 대사를 유지합니다. 이게 비효율적 같은데 굉장히 또 암세포 입장에서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산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위복 효과는 ATP 생성 외에도 지질, 단백질, 핵산 합성에 필요한 전구 물질을 제공하여 암세포가 빠른 성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1990년대에 암세포를에다가 포도당을 계속 넣어드리면 아직까지 암세포가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분만 적용되면 암세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PGC 1알파라는 물질인데 이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빨리 만들어지는 신호물질 같은 건데요. 이게 이제 양과 기능이 올라간다고 뭐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이 올라가고 인슐린 감소성도 개선되고 미토파지라고 오토파지하고 비슷한 말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토콘드리아가 재생하거나 아니면 제거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잘 돌아간다는 거고요. 산화 스트레스 내성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도 유산소 저항 운동,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병행 시 예, 기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면 좋냐면 첫 번째가 이제 고강도 인터벌 같은 거죠. 우리 25센트 라이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짧게 하더라도 강하게 하면 회복력이 훨씬 좋아진다 그러고 또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늘어나면 근육에도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복 유산소 운동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를 활성시키는 법 두 번째는 영양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운동도 했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한 연료를 잘 대해주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단백질입니다. 근육과 미토콘드리아가 결국은 단백질을 위해서 만들어지니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세포 내 활성산소, 그리고 세포막의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비타민과 폴리페놀이라고 표현되는데 더블엑스 식물 영양소 같은 거겠죠. 그리고 셀레늄 같은 이런 황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코엔자임 큐텐이라고 그러죠. 미토콘드리아에는 그 코엔자임 큐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전자전달계에서 이 셔틀 역할을 하는 게 코엔자임 큐텐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포 내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알파 리보산, 그리고 오메가3인데, 미토콘드리아가 막으로, 어쨌든 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이 안정해야 돼야지만 회복이 되고, 또 세포벽이 튼튼한 세포가 건강한 세포이고요. 또 대부분의 산화 스트레스는 이 세포벽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이 세포벽에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없애는 역할도 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의 책에 보면 나오는 건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잘 활성화돼서 에너지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비타민 B3라는가, MNA라는가, NR 같은 이게 다 비타민 B의 그 전구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ATP 생성을 원활하게 하고 항노화 물질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또 유산균 같은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비타민 B3가 나중에 되면 MN이나 MR로 바뀌는데 이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장내 미생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내 미생물이 좋아지면 비타민 B 합성들이 잘 이루어져서 에너지 대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많이 먹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되는데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제거되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생성에 촉진됩니다. 이를 미토파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토파지와 비슷한 말이겠죠. 네 번째는 이제 찬물 자극이나 사우나. 목욕을 하고 날 때는 꼭 마지막에 냉수 샤워를 하게 되면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고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우나를 통해서 열 자극을 하면 세포가 스트레스 단백질이 증가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숙면은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1시에서 12시, 새벽 2시 사이는 꼭 취침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피해야 할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암세포는 인슐린만, 그 당분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당분 인슐린의 저항성을 줄여야 하고요. 또 스트레스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 해야 되고 운동도 잘 채워나가야 됩니다. 결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운동을 늘리고 충분한 영양 섭취하고 스트레스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가 인간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세포는 포도당을 쓰는데 암세포는 포도당만 쓰거든요. 근데 사람은 지방이 바뀌어서 만드는 케톤이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좋은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그걸 통해서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는 케톤을 제공해서는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한다면 내가 혹시 주변에 암 환우가 있다면 좋은 단백질을 먹게 하고 좋은 지방산을 먹게 하고 탄수화물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암세포의 그 증식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고 수면 시간에 우리가 몸을 복구하잖아요. 예, 그런 작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 암이 대사진화라고 딱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쉬워지더라고요. 그 면역이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DNA가 문제가 됐다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어지는데,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DNA가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조상 때 그 DNA가 오래면서 그런 분들은 다 제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현대에 와서 이렇게 암이 늘어나고, 특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사질환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굿모닝이라든가,
그리고 비타민을 챙겨 먹고 또 25cm 자전거를 타고 또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또 숙면을 취하고 또 좋은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없애고 또 사업이나 비전을 통해서 또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긍정적으로 된다면 이런 질병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남자는 2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여자분은 3명 중에 1명이 걸린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질환으로 사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에 내 가족, 친척들한테 이런 정보를 좀 나누면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 시스템 강의 박지연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네, 박지연입니다. 네, 시스템 강의 오늘은 시스템과 사업 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이제 지금 우리가 상반기 사업이 2월 달 3월부터 이제 네, 하반기 사업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지금 여러분에게는 사업을 키우고 있는 분, 지금 나의 네트워크를 키우기 위해서 후원을 하고 있거나 사업의 이제 명단을 찾아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애용 소비자이든지 사업자를 후원하고 있는 분들 또 올해 연도에 여러분의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장기 그다음에 중기 단기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어떤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시스템과 툴을 통해 가지고 늘 내가 그 명단에게 내가 후원하는 사람에게 늘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들이 함께 이 사업의 비전을 보려면 밀도와 빈도, 횟수, 그다음에 그 빈도수에 따라서 이 사업의 어떤 이 비전을 더 잘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과 툴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실 때 대상자를 지금 떠올리셔도 되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금 시스템과 툴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아메이 사업은 이제 복제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항상 이 얘기는 빠지지 않죠. 특히 사업은 복제가 되어야 결국은 나에게는 자유가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복제가 어려우면 못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나 쉬워야 따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이 복제라는 어떤 부분이 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저는 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좀 어려웠다라고 해야 되나? 뭐가 어려웠냐면 어문 듣고 그다음에 뭐 미팅 가고 뭐 책 보고 이런 거 안에서 내가 습관이 돼 있지 않은 거. 시간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아메이 쪽으로 쓰는 것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미팅을 가는 시간을 조율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 말을 한다라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복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는데. 그래서 탱코아와 느치앤볼츠는 우리가 사업가로서 주도적이게 이렇게 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복제의 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스템이라는 탱코아와 느치앤볼츠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걸 잘 따라해 간다면 그래서 우리의 행동까지도 우리의 사고까지도 이렇게 복제가 되어진다라면 이 사업은 정말 쉬운 사업이라는 거. 네. 그거는 제가 네트워크를 키워가면서
또 지금까지도 저는 이렇게 복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내 사고가 완전 사업가로서 완전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나를 봤을 때 아직 그까지는 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경영자들이 쓴 책을 계속 읽고 있고 거기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책을 통해 가지고 더 확장해 가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이런 시스템 가운데서 이글 드림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특히 이글 드림 그룹에는 성공에 관련된 성공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DBC라는 특히 이걸 드리면은 독보적인 게 DBC라는 시스템이 아주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타 그룹에서는 이 DBC라는 시스템이 교육 시스템이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잘 배우고 그다음 배우고 난 다음에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모를 때에는 내가 먼저 배우는 거고 그 배우는 곳에 또 누구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그 공간이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8단계가 있어요. 시스템 안에서 아메 이글 드림 그룹에는. 그래서 첫 번째 스텝부터 우리 네 번째 탱코아 미팅 오늘 같은 이 탱코아 미팅은 여기까지는 개인의 역량을 좀 키우는데, 개인의 역량, 그리고, 이런, 주도적인 어떤 사업을 해 가기 위해서, 복제를 시키는 가장 이 시스템 안에서 이 네 가지 스텝이 잘 운영이 된다면, 자기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엄청난 개인의 역량이 커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네 그룹을 이제 먼저 키워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파트너의 그룹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부터의 시스템을 좀 잘 운영이 되어지면 파트너의 그룹을 이제 또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8단계가 너무 이 훌륭하게 단계별로 잘 되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시고, 지금 여러분은 나의 개인의 역량들을 지금 키우는 데에 얼마나 지금 잘 스템을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는지 참석하셔서 뭐 하셔야 되죠? 참석하고 참여만 하면 안 되고요. 참관만 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내가 배우는 거거든요. 오늘은 무엇을 배우는지 탱커 미팅에서도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누구한테 이 미팅 안에 있는 것을 또 갖다 나를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네, 이 시간들을 다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글 드림 그룹에는 이런 8단계의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업 도구는 책하고 어문하고, 그 다음에 본사가 요즘에 교육적인 부분을 매일매일, 네, 그 브론즈 파운데이션 부터인지 A 컨텐츠가 계속 오거든요. 매일 아침 8시만 되면 이렇게 띵 날라옵니다. 그럼 그걸 제가 또 듣기도 하고 또 소비자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초기 사업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게 해서 같이 들려주는 이런 듣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듣고 애프터를 한다든지 또 차팅할 때 찾아갔을 때 이 내용들을 또 서로 애프터를 해보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문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카탈로그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설명 자료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부분은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나의 마인드를 키우는 거가 가장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먼저 내 마인드, 내 관점, 내 마인드가 바뀌면 자연히 내가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언어가 달라지겠죠. 내가 달라져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그들이 또 후원이 되는 것이고요. 어머니라든지 이런 거는 성공 스토리를 초기 사업자들은 성공 스토리를 진짜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도 성공 스토리의 어머니를 우리 진병수 리더님이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스스로 좀 많이 듣다 보면 이걸 누구하고 같이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걸 툴로 또 그분에게도 전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 강의, 네. 우리 매주 금요일 날 FEN이죠. 요 제품 강의는 본사하고도 이글 드림 그룹에서도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을 추천해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걸 또 잘 들으시고, 우리 또 신하인 리듬께서 그걸 또 다 녹음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팀에게는 또 그걸 다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그걸 올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좀 받으셔서 그걸 들으시고 학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강의, 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품 중요하죠. 나의 아이템이자 사업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 제품에 대한 공부 또 감동, 이런 것들은, 내가 제품에 대한 감동이 있는 거는 우리 개발자 마인드라고 얘기를 했죠. 네, 개발자 마인드로 정말 좀 파고들어서 제품의 학습을 했을 때 실제 그게 내 아이템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학습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후원하는 사람들이나 소비자들한테 갔을 때 엄청난 에너지가 또 품어져서 전달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탈로그, 네, 놓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온라인 쇼핑몰이죠. 그래서 그 카탈로그를 가지고 차팅을 하는 거, 네, 한번 잘 담아 보시고, 그 카탈로그를 할 때 우리 스토리, 이거 뉴트라이트에 대한 스토리, 아티스트에 대한 스토리,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브랜드마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을 좀 잘 전달했을 때, 이 제품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보다는 그 스토리가 오히려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제품이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그 방중환 리더님 그 강의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짜장면을 하나 시키는데, 내가 시키는데, 너가 그 짜장면 시킬 때 내 이거 시키는데 그 과정, 어떻게 짜장면을 만드는지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찍은 거와 짜장면을 나한테 같이 배달해줘. 요런 소비자는 진상 소비자인지 아닌지 질문하더라고요. 어때요? 그런 소비자가 있다. 내 짜장면을 시키는데 그 짜장면 뭐 재료를 씻고 그다음 만드는 과정을 싹 다 내 영상을 찍더니 사진을 찍어가지고 해서 나한테 짜장면 배달해줘 하면 그 소비자는 진상인가요? 아닌가요? 근데 그 커뮤니티에 다 진상이라고, 개 진상, 무슨 진상이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써져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뉴트라이트는 그거 다 오픈하지 않냐, 말 안 해도 어떻게 씨앗부터 원료부터 해가지고 완제품까지 만드는지를 싹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보여주지 않냐. 이 얘기가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용의 스토리들이 오히려 그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가 되어지면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어떤 제품이 나한테 그럼 도움되는 게 더블엑스면 더블엑스, 뭐 오메가3면 오메가3, 그냥 그런 것들을 제품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메가3를 고르는 기준, 뭐 종합영양제를 고르는 기준, 뭐 이런 기준보다는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냥 내한테 필요한 제품을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좀 얘기하기보다는 그게 좀 더 도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업 설명 자료, 당연히 사업 설명 자료를 준비하시고 연습하시고, 데몬 도구들 다 팝니다. 데몬 도구들. 그다음에 헬스 앤 웰리스 자료, 네, 저희 팀에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자료 다 있으실 거고, 웰스 자료는 지금, 네, 저희 팀에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죠. 저희 팀이 지금 많이 이거는 해보지 않아 가지고. 자, 그다음에 시스템 보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윤영미 스폰서님이 이렇게 시스템 보드를 만들어서 가서 프로포즈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이거는 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보조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시스템 이 둘 다 같이 있을 때, 다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목표가 없는데, 지금 뭐,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어딘가 후원하고 어딘가가 팔로우를 할 곳이 없는데, 이 툴을 어디에다 갖다 주겠습니까? 뭐, 시스템에 누구를 초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목표와 이 시스템이 같이, 네, 운영이 되어 있을 때 뭔가 결과물이 나온다.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간다라고 보시고 이런 것들을 잘 준비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 공지사항 이시연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제사반 이시연입니다. 잠시만요. 공유하고 할게요. 네, 2월 마지막 주 프로모션 및 공지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네, 지금 진행 중에 프로모션도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구매하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3월 3일 곧 이제 또 우리 3월 달 되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갑자기 다르가는가 황사원 네, 그래서 공기가 또 안 좋아지잖아요. 봄 되면. 그리고 꽃가루도 이렇게 날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승 에어 보상 판매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엠모스피어와 엠모스피어 스카이, 엠모스피어 블루 요거 그 코드 제품 코드를 입력하셔서 이제 바우처를 받으시면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바우처가 들어가고 블루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들어가고 타사거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입력하시고 타사 거는 이제 그거를 수거 폐기 처분한 그 사진 증빙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시면 이렇게 보상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리 초이스, 우리 제품의 툴인 초이스가 다시 또 출시되고,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가 또 3월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이제 시작했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 시스템에 또 아카데미 교육을 또 신청하셔서, 교육을 좀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팀의 또 시스템이 OM 있고, 그리고 DBC, 제품 교육은 또 금요일 9시에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안효주 리더님께서 또 교육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저희 팀의 오프라인 미팅이 이번 주 토요일 DBC가 없는 토요일 날 11시 연초 아우룸에서 또 저희 팀 박박앤 이 팀으로 해서 비즈니스 컨설턴트님께서 오셔가지고 더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메 비즈니스 사업에 더 크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미팅이 잡혀 있으니까 많은 초대 바라고요. 그리고 탱과 미팅 다음 주 순서는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순서 잘 지켜서 준비해 주시고요. 공지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 이기현 리더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견입니다. 좀 그걸로 바꿀게요. 갤러리를. 시간이 그래도 한 5분 정도 저한테 있네요. 네. 오늘 참석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예. 연휴 끝나고 다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시는 게 있어서 그런지 좀 평소보다 참석 인원이 좀 적어서 아쉽긴 한데, 이제 2월이 한 주 정도 남았어요. 예,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마침 우리가 하반기 준비할 때 또 큰 미팅들이 아까 공지사항에도 있었지만, 오연찬 컨설턴트께서 진짜 거제도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강의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인스파이어가 또 3월 8일에 있고, 이런 미팅들을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요즘 장안의 화제인 왕가 사는 남자를 보신 분? 몇 분 안 보셨네요. 예. 저는 봤거든요. 어떤 분이 엄청 프로모션을 하셔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프로모션을 하셔가지고, 뭐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봤는데, 꼭 한번 보세요. 예, 시간이 되시면, 뭐, 워낙 흥행도 지금 장항준 감독이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하다 크게 하나 터뜨렸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내용은 다 아시는 것 내용이에요. 단종에 관한 어떤 슬픈 우리나라의 역사가 나오는데, 거기 유해진이 맡은 역할이 원래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200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분의 어떤 업적이 다시 재평가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벼슬도 주고 이렇게 했던데 실제 단종의 어떤 묘를 이렇게 관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 했던 분인데 그 유해진이 거기서 루커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을을 살리기 위한 루커야. 맞죠? 하연줄이더니 엄청난 루커예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갔는데 막 자기들은 쌀밥을 구경해 본 적이 없는데 막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유배 온 사람들을 이제 자기 동네에 유치하는 어떤 것을 잘해가지고 이제 동네가 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비전을 본인이 보고 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한테 막 그 비전 얘기를 해요. 근데 단종은 반대로 나라의 왕인데 비전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래서 처음부터 눈빛이 항상 그 불안과 그 너무나 어린 나이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전 없는 사람이 가진 눈빛 연기를 그 박지훈이 굉장히 잘해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이분이 오히려 유배를 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낀 거야. 내가 아직까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구나라는 걸 몇 가지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이분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명회가 그분의 눈빛의 변화를 보고 단종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비전이 들어가기 전의 사람과 비전이 들어간 후의 사람이 다른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 AI 시대는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비전 있는 사람과 비전 없는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비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기꺼이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역할을 해요. 기꺼이.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는 헬핑 피플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라가 주는 기본 소득을 받고 그냥 살아가요. 당연히 AI에게 대체되겠죠. 그 사람 눈빛에는 비전이나 희망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내가 희망과 비전이 없어도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노동 수입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비전과 희망이 있고 더불어 리더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있으면서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급 하락되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오연찬 그 컨설턴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AI 시대에 대한 어떤 이 아메이 비즈니스, 그리고 아메이 비즈니스를 떠나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어떤 명료한 메시지를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죠? 이렇게 막연하면 안 돼요. 내 삶도 막연하면 안 되고, 아메이 메시지도 막연하면 안 돼요. 리더는 구체화해서 명료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아메이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내 삶도 막연하고 내가 하는 아메이도 막연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네트워크를 갖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한테 있는 강의 말고도 정말 좋은 강의가 있다면 많이 찾아다니시면서 강의를 들어서 내 메시지를 명료화 구체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들은 거기서 힘을 느끼고 그 리더를 따르고 싶어 해요. 지금은 뭐 아니면 돕니다. 네트워크가 엄청 커지든지 네트워크가 무너지든지.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시려면 내가 정말 그런 상황이 되려면 지금 연이어 있는 토요일 미팅을 절대로 여러분 사수하시고 그리고 내가 전해주는 것보다 그 비전과 희망이 있는 자리에 누군가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비전과 희망을 채우시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미팅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꼭 두 가지 미팅을 들으시고 특히 인스파이어는 1년 동안에 가장 큰 미팅이잖아요. 한국 아메이가 준비하는. 그래서 새벽에 출발하고 좀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그 미팅이 우리에게 하반기 비즈니스를 정말 어떻게 뛰어야 할지 충분한 메시지를 주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같은 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스폰서님과 상의해서 나름 버스 안에서의 아젠다도 좀 촘촘하게 짜가지고 정말 그 버스를 함께 가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정말 따뜻한 어떤 소속감과 또 정말 뜨거운 어떤 비전을 좀 느끼실 수 있게끔,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하니까 정말 남아있는 2주 동안에 열심히 초대하셔가지고 진짜 3월 8일에 또 뜨거운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하반기 비즈니스는 이 두 미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가시는 건 당연해요. 여기서 뭐 내가 갈까를 고민하시면 우리는 다 얘기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후원 중이시고 지금 아메이를 또 뭐 예전에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때 이렇게 들어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에게 진짜 프로모션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3월 8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뭐 왕가 사는 남자 시간 되시면 꼭 보시면 제가 굉장히 말을 잘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을 찍어 주실 거죠? 네, 저도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